네, 안녕하세요. 프로페서 라쿤입니다. 네, 오늘은 비트코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투자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뭐냐, 지금 다른 유튜브에 난리 났죠. 뭐 이분 네, 뭐 본명 성함이 이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분이 요즘 인기예요. 난 갑자기 뉴스가 뜨고 이래가지고 무슨 일인가 했는데, 일단 요점만 따지면 아직까지 진행 중인 일이라서, 그리고 저랑 상관없는 이야기라서 뭐 일단은 보이는 부분만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떤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유튜버께서 이 이슬이라는 분이 이제 매일매일 수익을 내는 게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구석구석 알아보시다 보니까 뭐 좀 이상한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자 인증을 해달라라든지 뭐 이제 그런 걸로 촉발이 됐고, 뭐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이분이, 이 이슬이라는 분이 뭐 이제 그동안에 올렸던 인스타의 데이터 같은 것도 다 지우시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말도 계속 바뀌고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이제 구설수에 지금 올라서 진행 중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이분의 명성을 믿고 이제 투자한 분도 계셨는데 뭐 돈을 못 돌려받았다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자세하게는 그 검색해 보시면 유튜브에 떠요. 누구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남자분이신데 굉장히 조목조목 이야기를 잘 하세요. 뭐 실제로 그 당사자분하고도 통화를 하신 것 같고. 근데 이제 와중에 나오는 부분 중에 이제 진짜랑 가짜라고 해야 되나? 실제로 있을 수 있는 부분이랑 없는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는 거죠.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분이 이야기할 때 나오는 것 중에 뭐냐면 부티크라는 게 나와요. 요게 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인데, 근데 뭐 부티크 이라면은 저기 간단하게 하면 어디, 요즘은 지금 편집샵 뭐 그거에 좀 고급된 고급진 버전, 원래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고급, 소위 말해서 고급 정보가 오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뭐 자산 관리해주는, 마담들 자산 관리해주는 이런 걸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자산 관리소를 부티크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리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부티크라고 불리는 경우는 그 미등록 미인가 업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그 금융법상으로 등록해야 되는 뭐 자산 규모에 따라서 이제 뭐 금융투신사, 자문사, 유사자문사 등등등 이렇게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부티크는 유사자문사도 거의 등록을 안 해요. 왜 안 하냐면은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부티크라면 큰 돈이 오가기 때문에 이거 관리하다가 보면은 저 일단 합법적인 일을 벗어난 탈법 행위를 잘 하게 된단 말이죠. 탈세까지는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관계 구청, 그러니까 관계 부처죠. 이제 뭐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데에 컨택이 되면 피곤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숨겨요. 그래서 여기서 좀 애매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부티크를 하면서 내가 누군가의 구자를 관리해줬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그러면 앞에서 그렇게까지 꾸준하게 이렇게 뭐랄까 얼굴을 노출시키고 인기를 얻어온 사람이 부티크의 관리인이었다? 뭐 물론 바지 사장이라는 게 나이트클럽도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얼굴 잘 노출하긴 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부티크에서 자산 관리를 하는 사람 같으면 가능하면 꼭꼭 숨겨서 안 보여줘요. 그 어디 영화 작전 같은 데서 보면은 그 주인공분 거의 갇히다시피 하죠. 그게 그런 이유인 거예요. 예전에는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이제 신변 보호를 철저하게 해주면서 이제 옆에서 뭐 가드맨 한 명 정도는 붙는 경우는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도망 못 가게 조폭 같은 애들이 자금을 관리를 시켰다면은 요즘은 오히려 그냥 줄 돈 줘요. 줄 돈 주고 쓸 돈 쓰고 다 하게 해줘요. 특히 뭐 법인 같은 거 세워가지고 이제 경비 처리 다 하고, 어차피 이렇게 자금 세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하게 해주거든요. 근데 대신에 어디 도망가는 게 거기 걱정이 돼서 가드맨을 붙이는 게 아니고, 뭐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봐, 또 특히 다른 이렇게 라이벌들이 뭐 해코지랄까봐,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붙인다는 거죠. 그럼 간단하게 하면 연예인들 옆에 붙는 뭐 메인 매니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여의도에 일단 모여 있어요. 뭐 여의도가 일단 증권가의 그 메카니까 거기에 모여 있는 것도 있는데 그쪽에 있어야지 자기들이 관리하기가 쉽고 미팅하기도 쉬우니까. 그래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분은 뭐 의심을 하자는 건 아니고 아직까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진짜라고 하면은 좀 말이 안 되는 게 부티크 관리하시는 분 중에 너무 노출이 심했다는 거지. 조금 어찌 보면은 그 부티크 관리하시는 실질적인 실체가 있는 분들은 이런 분이 있으면 굉장히 싫어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글쎄요, 어떻게 할까요? 그 어쨌건 간에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뭐 매일매일 정말 절묘한 타점에서 뭐 절묘하게 수익을 냈다? 뭐 확률의 문제긴 한데 그 경우에 따라서는 확실히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수익률이 그렇게 일정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은 저도 한다는 거죠. 주변에 제가 본 분 중에서 정말 거래를 잘하시고 투자를 잘하시는 분을 봤어요. 대신에 이분은 호가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분석을 좀 하시는 분이었고, 제가 처음에 봤을 때만 해도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손실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거래일 기준으로 치면은 뭐 하루 이틀 정도? 뭐 이제 가지고 가서 다음날 청산하시고 하기도 하니까. 그랬는데 어느 시점부터 점점 손절을 안 하시고 본인의 목표가 한 달 동안 손절을 안 하는 것이다. 뭐 6개월 동안 손절을 안 하는 것이다. 계획을 착착 세우시고 이뤄 나가시고 어느 시점에 1년 동안 손절을 안 하셨어요. 대신에 수익은 그래도 들쑥날쑥 했다는 거죠. 최소한 뭐 진짜 파란불을 빨간불로 전환만 했다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 이 수익률이라는 게 일정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쉽다는 거죠. 정말 일정하고 액수도 크고, 근데 이제 욕심을 안 부리고 그 금액만큼 달성을 하시면 굉장히 좋죠. 네,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쯤 벌면요, 그 지금 이야기 드린 그분도 그렇지만 세상에 얼굴을 안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수익률이 얼마가 됐던 간에 뭐 얼마를 잡아야 좋을까요? 좋아, 한 종잣돈 3천만 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3천만 원에 하루에 하루에 5% 정도 수익이면 150만 원이에요. 뭐 일단 지금 이야기 나오시는 분은 뭐 300만 원인가 뭐 그렇게 보신다고 하는데 그까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5%라고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 현실적으로 요즘같이 좀 장이 안 좋을 때 제외하고, 이게 장이 안 좋다는 건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뭐라 평가하기는 좀 그런데 요즘이라도 2%에서 3%, 장이 좋다면 5% 이상의 수익률을 아마 내시는 분은 내실 거예요. 제 주변에서 실제로 그런 분을 많이 봤고. 근데 이런 분이 있다고 칩시다. 3천만 원이에요 일단. 근데 한 달 보통 며칠이죠? 7월달 하면 예를 들까요? 7월달이 22일이에요. 한 달 22일. 뭐 보통 거래일이 20에서 한 23일, 4일 정도 되나? 거래일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단순 계산을 한번 해보죠. 그냥 멀리 갈 거 없이 20일만 계산합시다. 20일 하고 장이 안 좋은 날은 하루 쉬었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날은 쉬었다고 쳐요. 휴일 말고도. 그러면서 20일에 150만 원을 벌었다. 그럼 3천만 원이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간단하죠. 이렇게 수익이 나면 한 달 만에 원금 수익이 난다는 거, 수익률이 100%는 거예요. 원금 대비. 그러면 이거 자금을 이제 또 저축을 하고 3천만 원을 벌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또 재투입을 하겠죠. 그럼 재투입하면 어떻게 돼요? 시드머니 3천에서 또 3천이 추가되면 6천이 되죠. 그럼 6천이면 5% 수익이면 얼마예요? 300만 원이 된다고요? 그러면 수익이 3천만 원이던 게 100% 수익이 6천만 원이 되겠죠? 그죠? 수익이 굉장히 배로 금방 늘어나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3천만 원씩만 수익을 냈다고 칩시다. 그리고 1년이 12달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벌써 3억 6천입니다. 예. 그분은 일단은 뭐 전업주부
벌으신 것 같던데 3억 6천. 3억 6천 벌면은 뭐 이 돈 재투자해도 좋고 안 해도 좋지만 정말 뭐 집에서 누군가가 벌어오는 수입이 있고 3억 6천이면 아쉬울 거 없지 않을까요? 뭐 물론 사람의 이게 욕심의 크기의 문제긴 합니다. 뭐 150만 원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300만 원 1억을 한 달에 벌어도 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코인 쪽 가면 그런 분들 많죠. 근데 이게 만약이지. 근데 그분은 일단 뭐 성향을 보면은 재투자를 하셨을 것 같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매달 두 배씩 계속 자산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뭐 3천에서 6천, 6천에서 또 뭐 1억 2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늘어나면 1년만 지나면 얼마일까요? 엄청나게 늘어나요. 10억 가까이 된다고. 그게 근데 벌써 몇 년. 그럼 엄청난 자산가겠죠. 근데 그런 자산가분이 뭐 본인이 문제 가끔 그 아까 그 이렇게 이거를 갖다가 고발하시는 유튜브 분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가끔 진짜 깝깝해서 보다가 깝깝해가지고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서 유튜브를 만드신 분도 계세요. 가끔은. 근데 보통 해보면 이 정도 돈을 벌 것 같으면 유튜브 만드는 시간에 그냥 자기 할 일하고 자기 돈 벌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 휴식하는 게 훨씬 이익이란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본인의 시간 가치가 그만큼 비싼데 안 그래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런 와중에서 뭐 강의도 하시고 이것저것 하셨는데 뭐 강의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눈먼 분들 강의료가 얼마라더라? 330만 원? 이게 비싸다면 비싸고 싸다면 싸요. 진짜 참일 경우에는 300만 원 넣자면 쌀 수가 있어요. 정말 제대로 된 뭐랄까 내가 평생 돈을 벌 수 있는 도구를 얻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 사실 그게 아니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저기 다니면서 들어보겠죠. 어떤 분은 뭐 유료 뭐 리딩방 같은 것도 들으신 분도 계시고 내가 아는 분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분이 성적이 좋아지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강의라는 게 좀 뭐랄까 맞춤형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뭐 흡수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싼 강의도 아니고 물론 이제 강의를 충분히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은 그 한마디가 330만 원보다 더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 저는 뭐 안 보고 안 들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는 못 하겠어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항상 제가 뭐 코인 때도 이야기했지만 본인이 정말 잘 알면 물을 안 오고 안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본인이 모르는 거는 물어보러 오면은 대부분 유튜브도 어디든 찾아봐도 몰라요.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한 10년 정도 되나? 10년 조금 안 됐을 적에 뭔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근데 취미생활로 하는 것 때문에 유튜브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유튜브를 검색하면은 뭔가 도움받는 게 굉장히 많았고 그랬는데 이런 투자 관련해서는 항상 없어. 네, 항상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연으로 당시에 외국인 투자를 하시는 어떤 분을 만나서 지금도 가끔은 이렇게 뭐 이메일 정도로 교류를 하는데 정말 그런 소위 말해서 이제 긍정적이고 포지티브한 그런 관계를 구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거의 대부분은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 수는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좀 수업이 필요하다 와서 공부해라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뭐 하여튼 대부분 이제 뭔가를 요구를 해요. 지금까지 저는 그런 거 요구 안 하시고 진짜 그러니까 조건이 거의 없이 해주신 분을 딱 두 분 봤습니다. 네, 한 분은 뭐 이제 아까 이야기한 그 외국분이고 또 한 분은 어쨌든 한국분이신데 그분한테 제가 도움을 좀 많이 받았고요. 제가 가려운 부분을 알려는 주셨어요. 뭐 물론 다 알려주신 건 아니고 다 알려주시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다 못 챙겨갔어요. 그렇게 좋은 기회인데 제가 너무 모르다 보니까 물어볼 게 없었던 거지. 그때는 어떻게 물어야 될지를 몰라서.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것도 뭐 심심풀이 겸 나 스스로의 공부 겸 그리고 이제 조금 베풀자는 의미 겸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베풀고 돈 받고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뭐 그 예전에 지금은 깜빵 가시는 어떤 유명한 리딩방 하시는 분 계셨는데 그분 같이 뭐 술집에서 누구 머리 두드리신 분 그분 같이 뭐 자기가 힘들게 살아서 남들한테 베풀려고 합니다 뭐 이런 거
그런 분도 계신데 그분들이 한 태반은 조금 실제로는 그게 다 이미 미끼인 분도 많다는 거죠. 그만큼 눈먼 돈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좀 이야기가 좀 장황했는데 본인이 일단은 공부고 본인이 책임하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심을 하시고 말 그대로 이 돈 없어도 되는 돈으로 뭐 강의를 들으러 가시던 질문을 하시던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뭐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면 대답을 드리는데 뭐 이거 뭐 아무 밑도 끝도 없이 어때 뭐 이래 물어버린다든지 뭐 살까 이래 물어버리면 뭐 어쩌라고 뭐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대답은 못 해드려요. 그래서 뭔가 구체적인 도와주고 싶어도 피드백이 될 만한 뭔가를 물어봐야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줄 수 있다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나만 믿고 와라 뭐 이런 사람들 좀 의심은 해봐야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요. 실제적으로 제가 뭐 어떤 이유에서든 나서서 제가 뭔가를 적극적으로 알려드린 분이 3명이 안 돼요. 그리고 그 2명 같은 경우엔 한 분은 내가 정확히 오래돼서 기억이 안 됐고 그때는 제가 좀 철없던 시절이라서 좀 제 욕심에 좀 무리를 했던 거라서 그분도 아마 만족스럽게 저한테 뭔가를 얻어가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나머지 2분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꾸준하게 계속 만나고 있고 지금도 만나요. 뭐 바쁘실 때는 못 만나긴 하는데 그래서 계속 의견 교환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계속 공부를 해요. 저 역시도 공부를 해야 되고 나중에 뭐 세력이나 오늘 이야기는 하지만 뭐 부티크라든지 세력이라든지 작전 세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언젠가 또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워낙 불법적인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별로 안 하고 싶기는 해요. 근데 뭐 그런 분들이 계시냐로 물으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간섭을 하는 주식이 분명히 있어요. 티가 난다고요. 그게 보이는 사람들은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 호랑이 등에 올라타듯이 잘 올라타고 잘 먼저 내리면 수익이 되기는 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결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분명히 그런 부분도 존재를 하거든요. 뭐 아까 이 여자분이 뭐 이야기를 하시기를 뭐 키움증권이 뭐 자기 구자를 보고 있다라는 등 뭐 다 볼 수 있다는 등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엄밀하게는. 그러니까 무조건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보려고 하면 볼 수는 있어요. 그거는 또 사실이고 대신에 일개 개인이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 정도. 사실 그거 다 보이면은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보려고 하면 볼 수 있는 방법은 뭐 어쨌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실제로도 그런 사이가 굉장히 많은데 뭐 구자를 아예 HTS 단위로 접속 클라이언트를 변조해가지고 잔고 같은 거를 다 속이는 경우도 실제로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속이려면 저런 소액으로는 안 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슬인가 하는 그분은 액수가 사실은 그렇게 작은 액수가 아닌데 그냥 그 돈 액수만 보면 큰데 그렇게 사기를 칠 적에는 그 정도 금액 갖고는 사기를 안 친다는 거죠. 그래 클라이언트 변조 같은 그런 게 굉장히 좀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은 오히려 변조는 쉬운데 변조해도 결국에는 그런 거 투자하다 보면 이래저래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귀찮아져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잘하시는 분 중에 확실히 구자 공개 안 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제가 도움받은 분도 구자 공개는 안 하셨어요. 구자 공개는 안 하고 뭐 그때그때 계속 이렇게 그 시점으로 이렇게 그때 당시만 해도 요즘같이 뭐 이런 뭐 유튜브도 없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보여주기 굉장히 힘들어서 제가 가서 보고 이랬는데 네, 잘해요. 분명히 잘하시는 분은 잘해요. 그리고 끝까지 구자 공개는 안 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이 당장에 올라가는 금액과 거래수를 계산하면은 그래도 머릿속에서 암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오늘 얼마를 가지고 투자를 하셨고 얼마를 가지고 버셨고 이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지금도 생각하면 굉장히 후회되는 게 그거예요. 그때 하루는 너무 밥을 많이 먹어서 충곤증이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내가 졸았거든요. 지금 보면 그게 너무 후회가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기회가 있다면은 정말 그런 1분 1초가 아까울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또 이야기가 돌아왔는데 어쨌든 HTS로 변조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동영상 포토샵 저런 거 이야기 안 해도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도 사기는 쳐요 어차피. 그러니까 의심 살 그런 게 없이 너무 당당한 분들은 공개를 안 해도 어차피 알게 돼 있어요. 어느 시점에 오면은. 왜냐면 평소에 거래
포지션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발을 하신 그 유튜버 분도 그렇게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하신 거고, 그분 말씀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정말 잘하시는데 자기 구자 없는 분 계십니다. 왜 없냐면은 남의 구자 관리해줘야 돼가지고. 네, 있어요 그런 분. 부티크에 가면. 근데 이제 부티크 인생 사시는 분 얘기도 나중에 기회 되면 하겠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일단 안 할 거고, 나름 되게 고달픕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 확실하게 그건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부티크에 다니는데 어쨌든 본인이 신분 노출될 것 같죠? 나중에 가보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연락처 같은 것도 거의 보면 단일 수직 계통 연락처. 그러니까 이 사람 아니면 연락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연락처가 끊어져 버려. 그 다음에 내 구자가 아니고 남의 구자를 관리해줬는데 구자 비밀번호가 바뀌어버려. 뭐 공인인증서가 폐기가 돼버려. 그 다음에 원래 거래하던 뭐 지점에 갔더니만 뭐 구자가 없다든지 구자가 옮겨졌다든지, 어차피 원래 내 구자가 아니니까 조회 열람도 안 돼. 그렇게 되는 게 보통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너무 당당하게 열람을 했어. 그게 좀 이상하다는 거지, 그 부분은. 근데 뭐 진행 중이니까 차차 밝혀지겠죠, 그런 거는. 어쨌거나 정말로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주변에 내가 봤을 적에도 꼭 투자가 아니고 뭐 다른 거라도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정말 조용히 지내신다는 거. 티도 안 내고. 물론 이제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코인으로 돈 버신 분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티 내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 근데 이제 오래오래 하실수록 점점 그렇게 좀 벼가 무르익듯이 겸허해지시더라라는 거죠. 어쨌거나 뭐 법적으로 정해진 뭐 수익률 이상을 수익을 내준다고 하면 일단 위법성이 크기 때문에 개개인의 거래 문제를 떠나서라도 나중에 소송을 가면 이기질 못할 경우가 많거든요. 원금은 물론 회수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포함해서 뭐 좀 현명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영상도 재미없게 하고 그냥 툭툭 던지듯이 하니까 필요한 사람은 와서 필요하게 듣고 가는데, 아직은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보죠. 뭐 오늘의 상한가 또는 오늘의 하한가 막 이러면서 막 찝어주면 인기가 있을라나? 근데 뭐 그게 일단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거나 지금 아마 시황이 그럴 겁니다. 저런 사기꾼 관련된 뭐 이제 지금 이분 말고도 지금 2개 정도가 더 있어요, 굵직굵직한 게. 근데 의외로 터져갖고 유튜브에 알려진 건 저분밖에 없긴 없더라고요. 근데 2건 더 있어요 지금, 내가 귀에 들어온 거는. 그리고 뭐 IPO죠. 뭐 카카오라든지 크래프톤 이제 공모주 들어가는 거, 이것 때문에 올해는 이제 자금이 조금 이제 잘 안 돌지 않겠나, 한동안은. 뭐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러면 주식하기 힘들죠. 그럼 또 코인으로 몰리죠. 근데 코인도 별 볼일 없어. 근데 부동산 가죠. 근데 부동산도 끝물이야. 부동산도 그 하는 게 똑같아요. 그 토끼몰이라 그래서 작업 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제 무조건 고점이라는 부분이 뭐 지금 완전 꼭지 신호다, 뭐 위험하다, 이런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분명히 계속 앞으로도 올라갈 곳은 올라가요. 어딘지는 아는데 그런 거 얘기해봐요 뭐 아무 도움 안 되니까. 나는 그리고 부동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내 살 집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생각하는 편이라서, 그것도 좀 한정한 대로. 안 그래요? 정말로 돈 잘 벌면 집이야 나중에 뭐 여차하면 이사하면 되는데, 그 집의 환경이 정말 중요해서 이 집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집에 사는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람마다 그 좋아하는 집의 환경이 좀 다르지만 어쨌거나 며칠 있으면 뭐 일단은 그 소문의 그분은 뭐 사기꾼이 되신지 아니면 참이실지 뭐 나오겠죠. 뭐 그거는 뭐 두고 볼 문제고, 그 고발하신 유튜브 분이 굉장히 옳은 말씀을 많이 하세요. 뭐 고수익을 준다, 나만 믿고 따라와라, 뭐 이건 비밀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조심하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맞다, 그분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 안면식이 없는 분한테 아무 조건 없이 다 가르쳐 줄 만큼 그렇게 좋은 사람은 잘 없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해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의로 인해서.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월요일에 뭐 좋은 얘기로 시작하고 싶은데 오랜만에 영상 하나 만들고 싶고 했는데 뭐 영상 만드는 연습을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녹음을 한번 해봤습니다. 코인 하시는 분들은 저번 영상에 이야기했지만 월요일 이제 슬슬 방향이 좀 잡히는데,
생각보다는 좀 좋은 방향이 아닐 수는 있어요. 아직까지 하루 정도는 더 걸릴 것 같은데 한번 두고 봐야죠. 이제 지지 못하면은 진짜 푹 꺼질 것 같더라고. 주식시장은 너무 고점이라 좀 문제고, 하여튼 생각을 좀 해봅시다. 오늘 영상 끝. 다음 시간에 봅시다.